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오늘은 에딩거 바이스비어입니다. 안주는 루꼴라 하몽피자입니다. 전에 바이앤슈테판 헤페바이스 영상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스비어들은 크게 페어링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맵거나 과하게 묵직한 안주들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느 정도 어깨를 맞춰갈 수 있는 미디엄이어 바디감을 가진 안주이기만 하다면 어떤 종류든 무난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스낵이나 샐러드부터 바이스비어 페어링의 정석으로 통하는 바이스 부어스트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안주와 맛있는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서빙 온도는 7에서 9도입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꺼낸 뒤 15분가량 식혀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비어니까 잔은 바이젠글라스에 드시면 됩니다. 에딩거 전용잔은 바이젠글라스들 중에서도 유난히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잔을 가지고 계시다면 곡선을 따라 빛나는 에딩거 바이스비어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맥주를 즐기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에딩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에딩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독일 에어딩의 맥주 에딩거입니다. 마트에서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만날 수 있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독일 밀맥주예요. 에어딩에서 시작된 맥주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에어딩의 이름을 가지지는 못했던, 그리고 에어딩의 이름을 독식하기 위해 법정까지도 물싸했던 맥주죠. 에딩거라는 이름의 시작이었던 에어딩은 도시 외곽으로 라인강이 흐르는 독일 바이에른주에 속한 도시고요. 에딩거 맥주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온천단지 테르메 에어딩으로도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에딩거는 1886년 요한 키넬에 의해 바이스 브로우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요. 후에 소유주가 두어 번 바뀌는 과정을 거치다 1935년 당시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프란츠 브롬바흐가 이 회사를 인수해 지금의 브롬바흐 가문 가족 양조장으로 소유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12월 27일이 되자 프란츠는 양조장 이름을 에딩어 바이스 브로이라고 변경하게 되죠. 프란츠가 인수할 당시만도 연간 35만 리터를 생산하고 있던 양조장은 1965년 프란츠의 셋째 아들 베르너 브롬바흐가 합류할 즈음에는 연간 400만 리터를 생산할 정도로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가 새롭게 이름 붙인 에딩거를 독일 전역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키우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포부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로 시작해 지금은 100개국이 넘는 국가에 에딩거 맥주를 수출하게 되는 쾌거로 이어졌고요. 그가 진행한 여러 가지 마케팅들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연간 1억 5천만 리터 이상은 충분히 생산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되죠. 이러한 사업의 성공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그는 바이에른 공로훈장도 수상하게 되고요. 에딩거 바이스 브로이는 독일 최대의 가족 소유 밀맥주 양조장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뛰어난 사업 확장 수완은 에딩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에딩거 라벨에 품질 보증의 의미로 그의 시그니처가 새겨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에어딩의 맥주로서의 이름과 그 자존심이 무색하게 에딩거는 스스로 구설수에 오르고 마는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수도이치 자이퉁이라는 뮌헨 지역을 위한 지역 일간지가 있었는데요. 이 일간지는 지역 섹션에 해당 지역 이름을 넣고 뒤에 일간지의 약자인 SG를 붙여 기사를 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에딩어 SG를 간행하게 되죠. 에딩거 바이스 브로이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나 봐요. 1949년부터 에딩거라는 이름으로 맥주를 판매해왔고 에딩거라는 이 이름이 에딩거 맥주라는 이미지와 고유한 특성을 획득했다고 생각해 1994년 에딩거를 맥주 상표로 등록해버렸거든요. 에딩거는 이 출판사에 상표 사용 금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기각되고 말아요.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랬습니다. 출판사는 에딩거라는 이름을 지리적 명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의 혼동을 야기할 수 없다.
또 두 산업 간의 접점이 없어 출판사 측의 상표 사용이 맥주 상표의 고유한 특성과 명성에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이미지를 해칠 가능성이 없다. 양조장은 이렇게 에딩거라는 이름을 타사와 공유하게 되긴 했지만 사실 에딩거가 우려했던 것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우리가 타 맥주들이나 타 브랜드들과 에딩거 맥주를 겹쳐 이미지 매깅할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시장 최초로 팬클럽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맥주 에딩거 바이스비어의 팬이 되기 위한 그 첫걸음을 시작해보시죠. 싸한 정향과 은은한 바나나의 향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역시나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가 잔잔하게 느껴지고요. 약한 시트러스의 산미와 입안에서 적당히 풍기는 정향의 상쾌함, 흰 밀빵의 폭신함과 가벼운 구수함들이 나타나네요.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조용하고 사르르 합니다. 희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적극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부드러움 속에 이런저런 맛들이 녹아나듯이 지나가 버려서 그 흔적을 찾아보느라 또 마시고 또 마시게 되네요. 이렇게 잔잔하고 고운 모습 덕분에 데일리 바이스 비어로 산기에 손색이 없고요. 딱히 자극이 없는 맥주이지만 그렇다고 맛이 없는 맥주도 아닙니다. 우와 소리가 나올 만큼 임팩트가 없을 뿐 자꾸만 잔으로 가는 손길이 그 맛을 증명합니다. 은근하게 지나가는 단맛과 가시량들이 지루하지 않게 넘어가줘서 바로바로 다음 잔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고요. 이 정도 밀맥주 내공이라면 페어링된 안주에 충분한 서포트를 해주면서도 본인의 자리도 꿋꿋이 잘 지켜내겠네요. 테이블의 즐거움도 맥주의 존재감도 놓치지 않는 맥주입니다. 조용한 와중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생한 탄산 마냥 성실함과 꾸준함이 나무랄 데가 없네요. 다만 오늘 맥주 좀 마셔보자 싶어 패기롭게 다가간다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이스비어로서의 모습들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밀맥주를 처음 시도해보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셨나요? 더운 여름이라 지나가는 길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맥주를 소개하고 싶어서 구매도 맛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맥주 에딩거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갈증을 급히 풀어줄 맥주 리스트에 이 친구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른 맥주와 함께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입니다.